안녕하세요. 수련 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19-1화 수련의 신법은 무엇인가요 중에서 신법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법은 성문호흡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고 자주 언급되다 보니 어떤 개념인지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신법은 그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마음을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련에 있어서 의식을 두고 마음을 쓴다는 개념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때 마음을 쓴다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신법입니다. 신법은 수련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며 수련자의 의지와 의식이 작용되는 범위만큼 신법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의식을 키우고 마음을 밝게 써야 신법이 크고 넓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문호흡을 하며 도연이 연결된 존재에게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적 거듭남이 가능하게 하는 도광 실력이 신법을 통해서 부여가 됩니다. 이를 통해 수련을 통해 자신을 찾고 거듭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연이 이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광 실력과 관계된 신법의 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18-1화에서 진기 생성을 위한 세 가지 기운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으니 다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법을 좀 더 알아보면 신법은 기의 세계를 마음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도광 실력을 작용시키는 키포인트이며 수련 단계에 따라 작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신법은 마음에 작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선도 개념인 심즉 기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심즉 기행은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도 간다는 의미이며 이 부분은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마음을 쓸수록 그에 따른 몸과 마음, 정신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이나 고뇌, 감정에 따른 정기신의 변화들과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기는 먼저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물이 충분히 모여야 불을 끌 수가 있듯이 개인이 쌓은 기력에 따라서 신법이 작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후에 기감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마음에 따라 기운이 작용이 되는 신법은 그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써볼 때에는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과연 될까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의 작용이기도 한 신법이 약해지면서 더더욱 그 변화를 인지하기는 어렵게 되면서 수련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신법은 수련의 핵심적이며 수련을 통해 터득하기 때문에 수련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여건에 맞게 몸과 마음, 정신을 안정시키고 외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오직 신법만 걸고 순수하게 일정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힘들면 힘든 상태에서 자신의 수련 단계가 있다면 수련 단계만큼의 내력만큼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 중에서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갖고 10분 정도를 차분히 기다려 봅니다.
집착과 집념을 내려놓고 이렇게 10분 정도를 차분히 기다렸을 때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신법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자체로 단련과 강화가 되면서 신법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신법을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신법을 걸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신법을 걸었을 때 의식 배분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등등 이렇게 수련 과정 속에 이렇게 축기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운기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의식과 마음을 사용해 보면서 이렇게 신법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마음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진법은 이렇게 체득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신법이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공부법은 그 수련을 할 때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이제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때 가능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써보고 활용하면서 그 마음의 빛이 이렇게 자신의 세포에 각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습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 힘을 적용하고 이렇게 활용이 될 때 비로소 체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다음의 과정으로 공부가 되어집니다. 먼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비우고 채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채워서 이렇게 써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마음을 이렇게 비워야 하는 상황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를 반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힘겨움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거듭남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자신이 이렇게 물을 담고 있는 컵인데 내가 이렇게 용암을 담는 컵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컵 안에 있는 물을 이렇게 비워야 합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암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격한 반응 작용이 일어나므로 먼저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비우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물 대신 이렇게 용암을 이렇게 조금씩 담아보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힘을 키우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물컵의 형질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이제 급하게 담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컵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조금씩 담고 이렇게 적응하고 담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물컵의 형질이 용암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힘겨움과 괴로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겪어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용암을 담는 컵으로 이렇게 존재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제 괴로움이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처해진 환경과 이렇게 존재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괴로움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정신의 작용, 감정의 작용, 육신의 작용을 겪으면서 이제 괴로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포용해 갈 수 있게 됐을 때 자신의 의식과 마음도 성장하고 그만큼 자신의 존재성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확대가 돼서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 또는 국가와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였을 때 이제 의식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하지 못하는 것을 또 허용할 수 있도록 이제 크고 넓어지고 또 마음이 많은 이렇게 빛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이제
밝아지면 그 자체가 이렇게 존재의 거듭남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부의 과정에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를 살펴보고 알아차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괴로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안을 키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로 보면 이제 한국과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이제 마음의 거부감과 이렇게 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만약 더 큰 괴로움인 이제 뭐 외계인의 지구 침략 같은 일들, 또는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또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크게 겪는 만큼 우리 한국인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지구인 또는 성문인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의식이 더 크게 확장이 되고 마음의 포용성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이제 비우고 이렇게 또 채우고 또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며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이제 괴로움이 동반하게 되는데, 이제 괴로움은 이제 괴롭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렇게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이렇게 주는 이제 공부를 위한 이제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 없기를 이렇게 바라지 말되 이제 그것이 이렇게 재차 반복되지 않게 성찰과 탐구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수도자의 기본 자세이지 않을까 합니다. 수련인으로 이제 마음을 키우는 과정을 이렇게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이제 걸림이 생기는 그 영역까지가 자신의 마음의 크기와 밝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걸림이 생기면 그 걸림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남과 시비를 가리기보다 이제 그로 인해 생긴 이제 괴로움인 이제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정신의 변화를 이렇게 수련으로 이렇게 안정을 시킵니다. 다음으로 수련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이 쓰여지는 방향에 따른 이렇게 스스로의 이렇게 성찰과 탐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실천으로 그 걸림을 해결을 해봅니다. 온전히 해결되기 전에 또 몸과 감정, 정신의 괴로움이 올라오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수련을 통해서 먼저 그 괴로움을 닫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보충을 해줍니다. 이것을 반복할수록 이제 괴로움의 강도는 점차 낮아지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또 채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숙달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그릇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련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련으로 자신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꼭 성찰과 탐구로 이렇게 문제 해결, 근원적인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제 또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뭐 있건 없건 문제 해결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신이 움직였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힘겨움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위의 것들에 대해서 수련과 관계해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갖는 그릇만큼의 기운이 있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고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남은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나의 기운이 이렇게 다시 채워지기까지 힘겨움이 있을 것입니다. 소방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 그릇만큼의 물이 있는데 그 이상의 불이 있으면 그 불을 끄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불을 끄려면 먼저 자신이 가진 만큼의 물을 쓰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를 따지지 말고 자신의 그릇에 또 물을 이렇게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수련으로 가능하며 채워진 만큼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릇이 아무리 이렇게 작아도 그릇에 채우는 힘이 커지고 이렇게 빨라진다면 이제 불을 끄는 데는 무리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 본 사람만이 이 힘을 키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을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채우고 또 비워본 사람은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릇을 쓸 때도 이렇게 무리가 없게 되고 어느 정도의 적응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커진 그릇만큼의 물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릇은 이제 걸림이 느껴지기 전까지 자신의 의식과 마음의 크기와 밝기라고 보시고 그 안에 이렇게 채워진 물은 자신의 내력이자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그릇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기운을 사용하고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더 이상 고가 고로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련 단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기 삶의 이렇게 수련의 힘을 활용할 때 자신에게 맞게 그 힘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법을 이해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단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신법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이제 신법과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